안녕하세요. 초등수학 심화 많이 어렵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우리가 심화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심화를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교재가 초등 최상위라고 가정을 하면 최상위에 있는 개념들을 아이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제하고 유제를 풀어가는 거죠. 안 풀리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자기가 배웠던 개념만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추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개념이라는 이 위치에서부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사이 공간을 본인들이 메꿔 나가는 겁니다. 그 메꿔 나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서 풀이를 설계해서 이 단계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이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아이들은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우수한 아이들은 이 방법으로 쉽게 성공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나 혹은 교습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중간에 힌트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법을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난이도를 차곡차곡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심화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디딤돌 기본을 하고 그 다음 디딤돌 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센수학도 하고요. 그 다음 준심화 교재인 최상위 S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디딤돌 최상위를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개념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 심화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단을 쌓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심화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시중 교재들을 보면 보통 난이도가 어느 정도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한 요 정도면 요 위에서 바로 응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 한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요 정도부터 이만큼 응용이 심화되는 형태로 3분의 2에서 2분의 2 정도가 중첩되면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난이도 약간 높은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심화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가장 효과가 좋은 첫 번째 방법과 비교하면 단점들도 있죠.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중복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가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치기를 또 하게 돼서 아이들이 수학에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아이가 요 단계에서 요 단계까지 찾아가야 할 그 문제 설계의 과정을 꼼꼼하게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집을 가지고 메꿔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그런 심화 개념들을 조금씩 주면서 이 정보들이 축적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적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첫 번째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차근차근 도전해서 심화를 해내면 훨씬 좋은 거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중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쉬운 개념서를 한 건 하고 좀 어려운 개념서를 하고 유형서도 하고 응용서도 하고 준심화도 하고 심화도 도전하죠. 아이들이 매우 성실하다면 이 과정을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심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물론 가장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심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나 정보들을 미리 배운 다음에 미리 배운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게 대표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생들이 심화 교재를 수업을 하게 되면 심화 문제를 하기 전에 그 단원에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심화 개념이나 혹은 약간 선행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 한 단원 전체 문제를 점검을 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톱니바퀴 문제라면 톱니바퀴 문제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들은 그런 지식들을 배우고 정보를 쌓은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좀 쉽게 풀리거나 좀 평상시 포기했던 그런 심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첫 번째와 비교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 문제라고 하면 톱니바퀴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본인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그 규칙을 본인이 찾아서 문제를 푸니까 더욱더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간다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교습자나 선생님에 의해서 그 톱니바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는 추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방법이죠. 자, 그렇지만 세 번째 방법으로라도 해서 심화를 포기하지 않고 심화를 해나간다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세 번째 방법으로 심화를 성공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재학생 때 심화에 도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4점짜리 어려운 중킬러나 킬러들도 조금씩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오랫동안 생각해서 푸는 것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민하고 안 되면 아이들은 해설지를 읽습니다. 해설지를 읽고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문제 풀이법 자체를 익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해서 풀이법들을 익혀서 그 지식들을 계속 쌓아갑니다. 자, 이렇게 쌓아가게 되면 당연히 약간 비효율적이고 문제 결력과 추론 능력 자체를 키운 것보다는 정보나 지식을 계속 쌓아갔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1등급 단계까지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암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수학은 암기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그 지식들을 쌓고 그것들을 충분히 익혀서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심화 문제를 풀어가는 그 능력들이 조금씩 자라는 거죠. 자, 물론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진 않죠. 그러면 아예 심화를 포기하는 것보다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 촘촘한 난이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방법이라든지 세 번째 방법, 교습자의 도움이나 해설지를 분석해서 정보나 지식을 쌓아서 심화 개념들을 점점 익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들을 점점 익혀서 올라가는 방법들도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심화를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해서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물론 무지막지한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들이나 정보들을 익혀가지고 심화를 쌓아가다 보면 오답이나 복습을 많이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하고 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한다면 수학 실력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쓴 수학 공부법 책들을 읽고 실천하시는 부모님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도전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들 개념서만 한 다음에 심화서를 바로 하고 이 간극을 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들을 실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것들을 실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 실패하신 분들은 심화를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나 아니면 세 번째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수잘공 비대면 수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 개념들을 정리를 해주고 아이들은 그 개념 학습을 들으면서 정보를 쌓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풀이 강의를 듣고 그 밑에 유제를 풀고 그 다음 레벨업 테스트나 하이 레벨은 문제를 풀다가 못 푸는 문제들은 풀이 영상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풀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최상위 과정부터 6학년 2학기 최상위 과정까지 전 과정이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로 심화를 해나가기가 좀 어렵다면 저희 수잘공 비대면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수잘공 1.0과 2.0 수업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1.0은 기본적인 진도표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개념 테스트를 풀고 교재를 풀어 나갑니다. 자, 모르는 것들은 게시판 질문이나 실시간 줌을 통해서 1대1로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엄마표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은 3개월에 1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수잘공 2.0 같은 경우는 매주 담임 선생님에 의한 1대1 실시간 관리가 추가가 됩니다. 실시간 관리에서 오답 테스트를 보고 아이들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수학 1대1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2.0 수업은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달 수강료는 88,000원이고 3개월 과정으로 25만 6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읽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심화를 도전하려고 했던 아이 같은 경우는 수잘공 1.0 수업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은 매달 5만원, 3개월 과정 15만원 과정으로 한 학기 과정을 끝내는 거라서 금액적인 부담도 좀 없고 그리고 아이들 모르는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다 질문도 받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화를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표로 초등 심화를 진행하다가 힘든 부분들은 수잘공 수업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수잘공 1.0과 2.0을 수업 신청하는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